한국에서 수조 원대를 벌어들이면서도 사실상 세금을 내지 않는 구글 등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의 연말 최대 쇼핑 시즌인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카드사들이 각종 할인 혜택 등 이벤트를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로 6회를 맞는 서경성장기업 포럼이 상암동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열렸습니다. 포럼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 방안 등을 모색했습니다. 사드 문제로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가 화해 모드로 돌아서면서 항공업계가 그동안 발길이 끊겼던 중국인 관광객들의 수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한국에서 수조 원을 벌면서도 사실상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구글과 같은 다국적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과의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업계의 호소에도 정부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는 국감장에서 손을 번쩍 들고 일어나 구글, 페이스북과 역차별을 해선 안 된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페이스북과 구글 같은 다국적 기업들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이버가 제기한 구글세 조세 회피 문제에 어제는 국내 스타트업계들도 외국계 IT 기업과 국내 기업 간 역차별 문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120여 개 스타트업들이 모인 단체인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은 성명서를 내고 스타트업 기업들은 공정한 경쟁이 곧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내 IT 기업들의 생존이 달린 호소에도 정부는 사실상 구글세 문제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통부는 지난 8월 말 방송통신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위원회가 모여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직 TF는 구성되지도 않았고 국제사회의 공조만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F가 구성된 적은 없고요. 그런 TF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OECD라든가 G20에서 벽에 관련해가지고 계속 논의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국제적인 논의에 계속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갖고 이게 2020년경에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올 건데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걸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구글은 한국에서 수조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조세회피 지역에 회사를 세워 돈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OECD는 구글처럼 다국적 기업들이 각국의 세원을 잠식하고 해외로 소득을 빼돌리는 행태를 막기 위해 BEPS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만 바라보지 않고 인도네시아와 영국,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구글에 대한 검찰 조사와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세금 압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미국의 연말 최대 쇼핑 시즌인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카드 업계가 각종 이벤트를 펼치고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에 해외 구매에 나서는 고객들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미국 연말 최대 성수기인 블랙 프라이데이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기간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 결제 비중이 늘어나는 만큼 카드 업계가 특수를 놓치지 않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대카드 고객은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해외 직접 구매 시 해외 직구 배송 대행 업체 지니집을 이용할 경우 배송비 50%를 M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오는 12월까지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 6개 해외 쇼핑몰 및 페이팔 이용 시 결제 금액에 따라 최대 5만 원까지 캐시백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 해외 직구한 상품이 분실되거나 파손될 경우 최대 $1,000까지 보상해주는 안심 배송 보상제를 실시합니다.
신한카드는 지난달 페이팔과 파트너십을 체결해 신한카드 전용 모바일 앱 신한판에서 페이팔 계정을 간편하게 만들고 해외 쇼핑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또 온라인 직구를 포함한 해외 이용액 2%를 결제일에 할인해주는 스마트 글로벌 신한카드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로 구입한 해외 직구 상품의 경우 고장 수리비를 연간 최고 5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해줍니다. BC카드도 오는 12월 말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이벤트를 응모하고 해외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BC카드로 결제한 고객 선착순 1만 명을 상대로 결제 금액별로 최대 5만 원까지 캐시백을 제공합니다. 또 해외 직구 사이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BC 글로벌 카드로 누적 $100 이상 결제 시 선착순 4,000명에게 3만 원 캐시백 혜택을 제공합니다. 삼성카드의 삼성카드 5V2는 해외 직구 및 해외 가맹점 이용 시 전월 이용 금액에 관계없이 이용 금액의 1%, 전월 실적에 따라 이용 금액의 1%를 추가 적립받고 국제 브랜드 수수료 1%를 면제해 최대 3%의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카드의 비바지 카드는 해외 결제 금액의 5% 청구 할인 혜택과 동시에 해외 이용 수수료 우대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 금액의 1%만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산업의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이 살아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중소업계가 무엇을 혁신해야 하고 정부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포럼이 열렸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서경 성장기업 포럼이 직원과 함께 가는 행복한 중기 만들기라는 주제로 상암동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소기업계의 혁신 성장 방안과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우선 일부에서는 한정화 한양대 교수가 행복한 중소기업을 만들려면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섰습니다. 중소기업 청장을 지내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중소기업의 경영 혁신에 대해 고민해왔던 그는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저는 크게 볼 때 중소기업 정책 패러다임이 좀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동안 중소기업 정책을 보면 요소 공급형, 즉 중소기업 하는데 뭐 필요하냐, 돈, 인력, 기술 이것을 어떻게 정부가 공급해 줄 것인가. 하지만 중소기업이 생존하고 성장한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장 문제입니다.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 속에 정부의 정책이 단기 성과 위주인 공급 확대에서 장기적 관점인 민간 수요로 확산될 수 있는 시장 창출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또한 행복한 중소기업 시대를 향한 정책 방향으로 중소기업 성장을 통한 괜찮은 일자리 확대, 맞춤형 직무 훈련을 통한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 좋은 직장 만들기를 위한 중소기업의 자기혁신 등 5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2부에서는 행복한 중개경영 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행복경영으로 중소기업의 인식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에 노력한 기업들을 선정해 공로를 치하했습니다. 영예의 대상인 경제부총리상 법인 부문 주인공은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뱅크웨어 글로벌이 차지했습니다. 저희는 직원을 세계 시장에서 통하는 전문가로 양성하는 것이 직원을 위해서 가장 큰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상을 계기로 더욱더 직원과 함께 성장하는 회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부총리상 개인 부문의 조영탁 휴넷 대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의 메타바이오메드 오석성 대표 등 총 14명의 중소기업인이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박성택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 한무경 여성기업인 협회장 등 각계각층의 중소기업계 인사가 참석해 행복한 중소기업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번 순방의 최대 성과는 그동안 사드 문제로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의 개선입니다. 항공사들은 그동안 발길이 끊겼던 대규모 중국인 관광객들의 귀환으로 실적 반등이 이뤄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한중 화해 무드가 조성되면서 항공업계에선 대규모 중국인 관광객 수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탓에 중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실적 감소가 현실이 됐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0.8% 급감했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로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이후 2분기엔 8.5% 증가했다
3분기 22.7% 감소했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2분기 사드 문제가 지속됐지만 근로자의 날부터 대선까지 연휴가 있었고 중국 노선을 동남아와 유럽으로 돌린 덕을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추석 연휴가 있었던 작년 3분기와 비교해 올해는 4분기에 추석 연휴가 있어 전년보다 상대적으로 이익이 줄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시아나 항공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전년과 비교해 올 1분기 영업이익은 26.6% 감소했고 2분기 48.7% 증가, 3분기 21.6% 감소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관계자는 사드 문제가 계속된 2분기에 중국 노선을 동남아와 유럽 등으로 조정한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20%였던 중국 노선 비중을 15%로 줄였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노선 매출 비중이 5%대에 불과한 저비용 항공사들은 양호한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제주항공은 올 3분기 404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5.9% 상승한 건데 2013년 4분기 이후 13분기 연속 흑자 행진을 기록했습니다. 티웨이 항공도 3분기에 전년보다 56% 증가한 259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다만 필리핀 세부, 칼리보, 클락 등에 취항하는 진에어는 필리핀 민다나오 섬 계엄령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21.9% 감소한 40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자기자본 4조 이상의 대형 증권사 5곳이 초대형 IB로 지정되면서 중형 증권사들이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초대형 IB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수익 다각화에 나서면 중대형 증권사들은 먹거리를 뺏겨 수익이 악화될 수 있다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중대형 증권사들이 차별화와 위험 관리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3일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태우,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등 5곳이 초대형 IB로 지정되면서 초대형 IB와 중대형 증권사 간의 격차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초대형 IB로 지정된 증권사 5곳의 올 상반기 기준 자기자본 총액은 24조 6천억 원으로 전체 53개 증권사 자기자본의 절반에 가까운 48%에 달합니다. 당기순이익 부분에서도 초대형 IB 5곳의 비중이 1분기에는 48%, 2분기에는 47%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앞으로 초대형 IB들이 어음 발행, 외국환 업무 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이 차이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신용평가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자기자본 3조 이하의 중대형 증권사는 경쟁 심화로 기존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인적, 물적 자원의 차이로 새로운 사업 기회의 확보 역시 도전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신평은 중대형 증권사는 차별화된 사업 전략을 개척해야 한다며 대신 키움, 신영, 하나금융투자 등 중대형 증권사 4곳에 대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대신증권의 경우 수익구조 다변화와 주가연계증권 운용수익 안정화 등을 통한 이익 창출력 회복이 관건이라고 설명했고, 신영증권은 금리 상승에 대비해 높은 채권 운용 비중에 대한 전략을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키움증권에 대해서는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과 신용공여 이자율이 줄어든 상황에서 투자 중개 부분의 시장 지위와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와 관련해서는 자기매매, 운용 부분 성과에 주목해야 한다며 하나금융그룹 내에서의 위상과 기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채용비리 의혹과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최근 금융감독원의 체면이 말이 아닌 상황입니다. 은행권에서 일어난 채용 비리 논란에도 금융감독원이 주도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신뢰가 바닥에 떨어지다 보니 국회와 기재부 등 곳곳에서 직접 금감원을 관리해보겠다고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주도하는 금감원의 예산관리와 감독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에서 맡겠다고 나선 겁니다. 스튜디오에 정훈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국회 기재위와 기재부가 금융감독원의 감독 분담금을 공공기관의 부담금 성격으로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분담금과 부담금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분담금은 금감원이 매년 은행과 보험, 증권사 등 금융회사들로부터 검사와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받는 일종의 수수료입니다. 이렇게 걷어들인 분담금은 금감원 전체 예산의 80%를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현재 금감원의 예산 관리와 감독은 금융위원회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담금이 부담금으로 지정되면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배분하는 부담금 요율을 변경할 때 기재부 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부담금 운용 계획서와 보고서를 매년 기재부와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분담금이 부담금으로 바뀐다는 것은 사실상 금융위원회가 맡고 있는 금감원에 대한 예산 통제권이 기재부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 내용을 들어보니 앞으로 이 기관 간의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것 같은데 이 기재위와 기재부가 왜 금감원의 예산 통제권을 가져오려고 하는 겁니까? 네, 이 부분은 금감원 스스로 명분을 만들어준 측면이 있는데요. 감사원은 최근 금감원의 방만 경영을 지적하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분담금이 해마다 늘고 있고 전체 예산 중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금융위에 분담금이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부담금으로 지정되도록 기재부 장관과 협의하라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감독 분담금은 1999년에 548억 원이었는데 매년 규모가 커져서 지난해 2,500억 원에 육박했고 올해는 3,000억 원 가까이 걷어들였습니다. 전체 예산 중 차지하는 비중도 1999년엔 40%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80%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았습니다. 금감원의 예 결산은 금융위의 승인 대상이지만 분담금은 금감원이 자율적으로 요율을 정하고 어느 기업에 얼만큼 부담할 수 있는지를 정할 수가 있는데요. 수수료 명목으로 걷는 돈은 계속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통제가 느슨했던 겁니다. 이 가운데 인건비와 복리성 경비만 빠르게 증가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인데요. 이런 문제 때문에 기재부를 통한 강력한 통제를 위해서 감독 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지정하고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겁니다. 네, 금융위와 금감원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할 일인 것 같기도 한데요. 다른 때라면 또 모를까 금감원이 최근 채용비리 등 여러 문제로 신뢰를 잃은 상황이라서 저항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어제 국회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는데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최영식 금감원장은 이 자리에 참석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우선 최영식 금감원장은 금감원이 금융회사에서 받는 분담금은 성격이나 방법,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간주할 때 부담금으로 보기 어렵지 않냐는 게 그간 일관된 의견이라면서 분담금이 유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부담금 지정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앞으로 금감원 조직과 예산의 실질적 통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해 통제권을 내줄 의향이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금감원이 금융권으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부담금이 될 수 있냐도 문제지만 금융위와 함께 기재부가 금감원을 통해서 금융회사를 직접 통제하는 이중통제 가능성도 부담금 지정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인데요. 일각에서는 이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맞물려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것인데요. 금융위가 가진 권한 중 일부를 빼내려는 것이 기능 분리를 위한 물밑 작업이라는 겁니다. 금융위 입장에서는 기재부의 권한을 뺏기는 일에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금감원이 흔들리면서 여지를 내주게 된 셈입니다. 네, 금감원의 통제 권한을 놓고 벌어지는 기관 간의 힘겨루기에 대해 정은규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8.6%를 기록하며 10월 기준 1999년 이후 최고를 찍었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15살에서 29살 사이 청년 실업률은 지난달 8.6%로 작년 10월보다 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과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한 사실상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은 21.7%를 기록했습니다. 이 역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난 2015년 이후 10월 기준 최고치입니다. 지난 10월 취업자 수 증가폭도 27만 9천 명으로 두 달 만에 다시 20만 명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한편 전체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2%포인트 떨어진 3.2%를 나타냈습니다. 201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내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시중은행의 영업시간이 1시간 늦춰집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수능날 은행 영업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식과 외환시장도 1시간 늦게 개장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은 오전 10시에 개장해 오후 4시 30분에 장을 마치고 파생상품 시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45분까지 열립니다. 외환시장도 1시간 늦춰져 오전 10시에 시작되지만 폐장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오후 3시 30분입니다. 한편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시장인 KOTC 시장도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로 거래 시간이 임시 변경됩니다. 다음 달 코스닥 상장을 앞둔 중견건설사 대원이 오늘 IPO 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건설사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아파트 브랜드 칸타빌로 이름이 알려진 대원은 지난 1972년 설립됐고 주 사업인 주거용 건물 건설 부문에서 안정적인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거점 지역인 충청도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표 브랜드 칸타빌 아파트를 전국에 약 3만 세대 이상 공급하고 있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에서도 역량을 보이고 있는 대원은 지난 2001년 국내 건설 사업을 기반으로 베트남에 진출해 섬유 사업과 주택 건설 등에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대원의 작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2,674억 7천만 원, 영업이익은 174억 7천만 원, 당기순이익은 380억 5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대원은 중장기적으로 한국과 베트남에서의 도시재생과 산업단지 고도화 및 사회 간접자본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을 통해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달 1일 코스닥 상장 예정인 대원의 총 공모 주식수는 200만 주로 주당 공모 희망가는 13,000원에서 15,000원입니다. 이달 16일에서 17일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을 거쳐 최종 공모가를 확정하고 23일에서 24일 일반 청약을 실시합니다. 통일부는 북한산 생수의 국내 반입을 허가해달라는 단군 민족평화통일협의회의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북한 생수가 국내로 반입되기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사태로 남북교육을 전면 금지한 5.24 조치 이후 처음으로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은 지난 주말 서버 접속 장애가 자사의 물량 거래를 위한 고의 사고였다는 의혹이 일자 모든 거래 기록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며 거래가 중단된 시기에 자사 보유 물량을 거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현대차의 친환경차 아이오닉이 2017 여성이 뽑은 올해의 차로 선정됐습니다. 여성이 뽑은 올해의 차는 세계 자동차 전문 여기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그해 출시한 신차를 대상으로 투표와 심사를 거쳐 선정합니다. 미주 한인방송 라디오 코리아는 미국 비영리 교육기관인 국제교육원 발표를 인용해 미국의 한국인 유학생 수가 11년 만에 가장 적은 5만 8천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취임 후 불법 체류 정년의 추방 유예 프로그램인 다카 폐지가 추진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차씨입니다. 오늘 오후 2시 29분쯤 포항시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경북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과 충북, 강원 일부 지역에서도 진동을 느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번 지진은 지난해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 이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중 두 번째로 강한 지진입니다. 앞으로 여진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수능 예비 소집일인 오늘 날이 부쩍 추워졌습니다. 수능일인 내일은 오늘보다도 추워져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강한 바람으로 인해 체감 온도는 이보다 낮겠습니다. 특히 수험생분들은 체온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다행히 하늘은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시각 위성 영상입니다. 서해상의 바다와 대기의 온도 차이에 의해 구름대가 형성된 모습인데요. 이 구름대가 점차 유입되면서 오늘 충남과 호남, 제주도는 밤한때 약하게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에 서울 영하 3도, 춘천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만큼 추운 날씨에 건강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역시 아침 기온 속초 영하 2도 등으로 낮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아침 기온 대구 영하 1도 등으로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요. 한낮에도 1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상에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모레 금요일에는 전국이 점차 흐려져 비나 눈이 오겠고 토요일에는 충청 이남 지방에, 일요일에는 충남과 호남, 제주도에 비나 눈이 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